안녕하세요. 하루 세 문제로 시험 앞에 당당하자. 오늘은 명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학습할 내용은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 P이면 Q이다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명제 P이면 Q이다의 참과 거짓에 대해서 1번 먼저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 이때 우리가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라고 하는 이유는 P라는 조건은 X는 6의 배수이다. 자, 이때 X는 어떤 값인지 모르기 때문에 X는 6의 배수이다를 가지고 참 거짓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X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의 성격이 바뀌는 이런 것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P는 조건이 되는 거고 Q 또한 우리는 X는 3의 배수다라고 하니까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P와 Q는 아직 명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이 화살표를 우리는 이면으로 읽습니다. 이면으로. 그래서 P이면 Q이다로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P, X가 6의 배수이면 이렇게 X가 6의 배수, X는 6의 배수이다라는 것을 X가 6의 배수이면이라는 말로 연결을 시키면 그러면은 X는 3의 배수이다. 자, 이렇게 말하면 이건 참 거짓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X가 6의 배수이면이라는 것은 X의 값이 6이나 12, 18 이런 숫자들이 되면 이런 뜻이죠. 그렇죠? 이런 숫자들이 되면 이 X는 결국 3의 배수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건 우리가 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명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명제냐 보니까 조건 두 개를 붙여 놓은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조건 두 개를 붙여 놓은 겁니다. 그 조건 두 개를 붙여 놓은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앞부분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나중에 우리가 조건에서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라고 배우긴 하지만 우리 그때 그 구체적으로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우리가 앞부분을 가정이라고 하고 뒷부분을 결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가 참이 될 때와 거짓이 될 때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앞부분에 나타나 있는 조건, 이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집합을 우리는 진리집합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집합을 만들어 보면 6, 12, 18 이런 숫자들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뒤쪽에 결론에 나타나 있는 이 조건의 진리집합들은 뭐가 되느냐? 3, 6, 9, 12, 15, 18 이런 숫자들이 됩니다. 그렇죠? 3의 배수니까. 자,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앞부분에 가정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이 결론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면 그러면은 참이 되고 만약에 부분집합이 되지 않으면 그건 거짓이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걸 나타내는 게 2번의 문장인데 명제 P이면 Q이다의 참과 거짓을 보면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한다면 앞부분에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거짓이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부분집합이 되지 않는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거짓의 결론을 내릴 때 우리가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입니다. 다음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하라고 했는데 x가 실수이면 x제곱은 양수이냐? 자, 이때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할 때에는 뭐뭐이면이라는 말 다음에 반드시 또는 무조건 이런 말을 우리가 한번 집어넣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습니다. 그럼 x가 실수이면 반드시 무조건 x제곱은 양수이냐? 대부분이 양수입니다만은 양수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0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x가 0이면 어떻게 되느냐? x가 0이 되어지면 그러면은 제곱을 시켜도 0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등호가 없으니까 이건 뭐가 됩니까? 성립되지 않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건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이라고 하려고 하면 100% 그러니까 무조건 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x가 0이면 성립하지 않으니까 이건 뭐라고 하느냐? 그렇죠.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때 거짓이라고 판별해 줬었던 이 예,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발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레. 자, 그러면 이번에는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0이면 그 x는 0과 4 사이에 있느냐? 자, 그럼 우리가 인수분해를 통해서 방정식을 푼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나오니까 x의 값은 2 또는 3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방정식을 만족시켜주는 x는 2 아니면 3인데 둘 다 0과 4 사이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건 뭐가 됩니까? 그렇죠? 참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x 플러스 y가 2보다 크면 무조건 반드시 x가 1보다 크고 그리고 y도 1보다 커야 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보면 x가 5고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1이라도 이 문장은 만족시킵니다. 이 조건은. 그렇죠? x 플러스 y가 2보다 크니까 합하면 4로서 크니까. 그렇지만 x가 1보다 큰 건 맞는데 y는 1보다 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예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반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례, 반대 예라고. 그리고 이건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4번 보겠습니다. x와 y가 모두 무리수이면 우리가 수학에서 이 콤마라는 거는 뭐냐면 그리고를 뜻하는 겁니다. x와 그리고 y도 둘 다 무리수이면 x 플러스 y 합도 무리수이다. 자, 이 말이 맞느냐?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x가 예를 들어서 루트 3이고 y는 만약에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한다면 그럼 x 플러스 y는 뭐가 되느냐? 0이 되죠. 그렇죠? 0은 무리수가 아닙니다. 유리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리수가 안 되는 이런 예가 있으면 이건 뭐가 되느냐? 그렇죠?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짓이라고 말했던 이 예,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그렇죠? 반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례. 자, 그러면은 예제 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 U에서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P 대문자 PQ라고 했을 때 not P가 Q, not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라는 것은 집합으로 표현하면 P의 여집합이 화살표 가는 방향으로 부분집합이 되어져서 Q가 되면 이런 뜻입니다. 참이 되려고 하면 화살표 가는 방향으로 부분집합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럴 때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 집합을 U라고 이렇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U라고. 그러면은 P의 여집합이 그러니까 P의 여집합 P를 그려버리면 P의 여집합을 표현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P의 여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Q 안에 포함이 되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놓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은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한번 해보시고 답은 4번입니다. 그렇죠? 4번은 뭐냐면 P라고 해보면 P의 여집합 바깥을 말하는 거니까 이 바깥 부분이 P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P하고 Q하고 자, Q를 합해버리면 전부 다 색칠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 집합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 U에서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대문자 PQ라고 했을 때 P와 Q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겹쳐지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겹쳐지는 것이 없을 때 다음 보기 중에서 항상 참인 명제를 모두 골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벤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 하면 벤 다이어그램을 전체 집합을 그리고 자, 그리고 P와 Q가 겹치는 게 없으니까 따로 그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P를 그리고 그 다음에 Q를 그리고 겹치는 것 없이 그리면 문제 조건에 맞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참이라고 하려고 하면 P가 Q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는데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P의 여집합이 그럼 Q의 부분집합이 되느냐? 자, P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Q가 P의 여집합이 부분집합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어는 틀렸네요. 그렇죠? 그 다음 D가 한번 보겠습니다. D는 P가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느냐? 자, Q가 아닌 것 안에 P가 포함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눈으로 그림 그리는 거 가능하시죠, 지금? 자, 그래서 D것이 답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리얼은 보니까 Q가 P의 부분집합이 되느냐? 아닙니다. 그렇죠? Q가 P의 부분집합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 보겠습니다. Q는 그러면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느냐? 그렇죠? P가 아닌 부분에다 B금 쳐보면 Q가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미음 맞는 말이 되겠네요. 답은 D것과 미음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확인학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